혹시 사이버 노예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수십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온라인 사기 산업,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말 들어보세요. 이건 그냥 영화 대사가 아닙니다. 평범한 일자리를 구하려다 끔찍한 현실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의 실제 증언이죠. 자, 먼저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해외 취업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떠났다가 그 꿈이 산산조각나 악몽이 되어버린 대학 졸업생 에런의 이야기입니다. 에론이 온라인으로 구한 일자리는 태국에 있는 IT 회사였어요. 구글 지도에도 여러 지점이 뜰 정도로 누가 봐도 아주 그럴싸한 합법적인 회사처럼 보였죠. 바로 이게 함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여정은 정말 순식간에 끔찍한 인신매매로 돌변합니다. 방콕 공항에 내리니까 운전기사가 기다리고 있었대요. 호텔까지 10분이면 간다더니 몇 시간 동안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 도착한 곳은 어떤 낯선 집이었는데 거기서 돼지들이랑 같이 숨어 있으라는 정말 황당한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총을 든 남자들이 나타나서 그를 강제로 강가로 끌고 가더니 보트에 태워버린 거죠. 자, 그렇게 에런은 태국에서 모해강이라는 곳을 건너 미얀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사방이 철통 같은 경비로 둘러싸인 지도에도 없는 비밀단지였습니다. 바로 KK파크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여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인신매매로 끌려와서 원치 않는 사기꾼으로 일하도록 강요받는 동남아에서 가장 악명 높은 스캠 공장 중 하나입니다. 그럼 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곳을 운영하는 걸까요? 놀랍게도 이 단지는 미얀마 군부와 손을 잡은 군사 조직의 보호 아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경비원들 제복에 박힌 공식 국경수비대 휘장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국가기관이 범죄를 비호하고 있었던 거죠. 17시간.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이곳에서의 하루 평균 근무 시간입니다. 휴일도 쉬는 시간도 없이 17시간 동안 끊임없는 감시 아래에서 일만 해야 했던 겁니다. 정말 상상도 안 되죠? 나가고 싶다고 말하면 우리를 팔아버리거나 죽일 거래요. 에런과 또 다른 피해자 루카스의 증언입니다. 할당된 사기 목표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구타를 당하거나 며칠씩 굶기는 식의 잔인한 처벌이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단지에 갇힌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도록 강요받았을까요? 바로 돼지 도축이라는 아주 악랄한 사기 수법입니다. 돼지 도축, 이름만 들어도 정말 소름 끼치죠? 이건 사기꾼이 피해자와 아주 오랜 시간 관계를 쌓아서 신뢰를 얻은 뒤에 돼지를 살찌우듯 투자를 유도해서 마지막에 모든 걸 빼앗아가는 정말 잔인하고 치밀한 온라인 사기 방식입니다. 이 과정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사기꾼이 가짜 신분으로 접근해서 몇 달에 걸쳐 신뢰를 쌓아요. 심지어 연인처럼 행동하기도 하죠. 그렇게 마음을 연 피해자에게 가짜 암호화폐 사이트를 보여주면서 투자를 제안합니다. 수익이 나는 것처럼 조작해서 보여주면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되죠. 그렇게 돼지가 살찔 만큼 돈을 쏟아부으면 어느 날 갑자기 사이트는 사라지고 사기꾼도 증발해버립니다. 돈은 영원히 찾을 수 없게 되는 거죠. 피해자 로라의 경우가 바로 그랬습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어떤 친절한 사람에게 암호화폐 투자법을 배우고 평생 모은 돈을 모두 투자했다가 한순간에 잃어버렸죠. 이 사기꾼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파고드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게 그냥 몇몇 사기꾼들의 소행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건 이 지역 마약 거래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거대한 조직범죄 산업이에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그 실체가 더 명확해집니다. 피해자가 가짜 사이트에 돈을 보내면 이 돈은 출처를 감추기 위해 수많은 암호화폐 지갑을 거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KK파크가 관리하는 지갑으로 들어간 뒤 방콕에 있는 한 중국인 사업가에게 흘러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유령 회사들이 동원되죠. 그리고 이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의 정점에 있는 인물. 겉으로는 중국의 국가 사업을 돕는 애국적인 사업가 행세를 하지만 그의 진짜 정체는 부서진 이빨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악명 높은 삼합회 14K의 전두목 완궈커이었습니다. 이 범죄 조직은 홍문이라는 아주 역사 깊은 중국 비밀결사 단체를 간판으로 내세웁니다. 이 단체는 삼합회 같은 거대 범죄 조직과 뿌리 깊은 관련이 있죠. 이런 문화협회를 위장막 삼아서 동남아는 물론이고 북미까지 전 세계로 영향력을 뻗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는
과거엔 카르텔을 위해 싸웠지만 지금은 중국 공산당을 위해 싸운다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죠. 이렇게 탈출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태국 국경에서 활동하는 소수의 구호 활동가들이었죠. 어느 날 구호 활동가인 유다와 미셸에게 긴급한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에런을 포함한 한 그룹이 다른 단지로 팔려가고 있다는 정보였죠. 그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인신매매범들이 태국 국경을 넘는 바로 그 순간에 포착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구조작전은 정말 한시가 급박했습니다. 전화가 꺼지면 유령을 쫓아다니는 꼴이 된다 구호 활동가의 말처럼 실시간 위치 추적과 암호화된 메시지에 모든 걸 걸어야 하는 정말 목숨을 건 작전이었어요. 긴장감 넘치는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좋아요. 노란색 택시 뒤에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받고 구조팀은 마침내 피해자들이 탄 택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호텔까지 조심스럽게 따라가서 극적으로 그들을 구출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구조됐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죠. 운이 좋으면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엔 불법 체류자로 몰려서 구치소에 갇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자유의 공기를 마신 에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나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이 한마디에 그가 겪었을 고통과 절망, 그리고 희망이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죠? 에런과 다른 피해자들은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일 뿐이겠죠. 이렇게나 강력하고 사회 깊숙이 뿌리 내린 범죄 네트워크 안에서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까요? 이번에 성공적인 탈출은 거대한 산업처럼 돌아가는 현대판 노예제도의 끔찍한 현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과연 누가 이 거대한 악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무거운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습니다.